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달천 박사 박승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기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 와서 우리 달천 박사님과 오늘 동영상 촬영을 우리 연합해서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뭐 제 혼자만 제대로 박사 TV 찍다 보니까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너무 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또 생각도 발상도 안 되고 그렇지.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숨죽여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격리에서 생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조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달천 박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부동산에 대한 뭐 허심탄회하고 재밌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본인 사진 잘 찍구만. 네. 아니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뭐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네. 좀 머리 생각도 하고 좀 몸도 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건강이 좀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참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박사는 자녀가 3명이니까 다 자녀입니다. 대단한 국가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아이고 요즘 애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네. 힘들어. 자, 오늘 저희 두 사람이 네. 2020년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솔직한 이런 부분을 네.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천 박사님, 코로나 이후에 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무조건 가격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무조건 저는 전망할 때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경제연구소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보면 각각 연구소마다 데이터가 다 달라요. 어떤 연구소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2020년 부동산이 올라가자. 하반기 이후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고 다른 조사기관에서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만의 근거, 항상 전문가들은 자기만의 어떤 논리로 있어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제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그 부동산 경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현장 실무를 하면서, 학문과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올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실무 경제에 갖춰야 할 딱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실무에서는 일단은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인구가. 네, 인구는 기본 수요와 투자세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또 받침이 돼요. 이것이 실무 경제예요. 그러면 금융 경제는 아직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학구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실무 경제에 받쳐주고 있는 3가지가 무너지고 있는데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통화량을 하나는 알고 들으면 통화량은 보는 통화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화량 반응은 보는 통화량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팽장, 이게 자꾸 이렇게 통화량이 돌아야 돼요. 파생 통화라고 합니다. 파생 통화. 그렇지. 대출을 받고 파생이 일어나고 전부 파생장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돈이 많아지고 어떤 그것들이 실무 경제에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돈만 찍어나고 문재인정부가 고맙게 저한테 지금 100만 원 하고 다자녀라고 또 100만 원 하고 우리 아들 40만 원 하고 또 5만 원 하고 거의 200 몇십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부동산에 대한 신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는 반부동산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지금 옹호하면서 이번에도 여당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맙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는 당이라면 무조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박선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약간 3가지가 네. 인구가 줄어들고 네. 소득이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일자리가 예.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실무 경제의 중요한 부분. 저는 달천 박사님이 부동산을 가르치는 부동산 강사가 맞는지 저는 의심이 갈 정도로 네네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뭐가 이해하는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배우면서 부동산하고 경제학, 경영학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구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럼 서울은 지금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또 투자 수요가 따라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달전 박사님 내가 기본 수요 말했잖아. 기본 수요. 부동산을 가리키는 분보다는 차라리 경제학 원론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생각하는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도 서울 수도권처럼 급상승을 했던 지역은 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부동산 하방 경직성에 의해서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 역사적 이런 그 결과로 본인도 한국인데 한국인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래 볼 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도 가격이 실제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부분,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게 있지만 수치는 실제적으로 괜찮은 아파트,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가 좋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 지역보다는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라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박사가 좀 착각하는 건데 실무에 보면 이번에 제가 그때 작년 2019년도 7월 8월 달에 바닥에 대해서 김해하고 창원에 갔던 게 기억나죠. 역시나 그때 바닥이었다 지금 올라갔잖아. 내가 평가를 정확하게 부족했거든요. 그 이번에 나는 서울 사람들이 9월 달에 내려올 줄 몰랐어. 9월 달에 서울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내려와서 부산에 있는 거를 새 아파트, 즉 2019년도 트렌드 새 아파트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다 싸다 보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시골에 보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4개월 동안 부산에 있는 새 아파트와 입주권, 분양권, 새 아파트는 1, 2년 된 새 아파트는 전부 다 오르는 그 부분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돌아가고 있잖아. 뭐 어디 떨어지고 있어? 어디? 지금 다 보세요 지금 다 좀 장전 레미안, 사진 롯데캐슬 지금 다 역세권 브랜드 새 아파트들은 전부 지금 8억대. 우리는 학문을 떠나서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우리가 통계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빅데이터 보면 빅데이터가 우리 한국 감정원에 보면 빅데이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한국의 빅데이터 보면 여기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또한 서울과 전부 다 하락시장으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월부터 2, 3월 달까지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지금 역시나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 나는 수요자가 많아요? 수요자 지금 많지는 않지만 연산자리 같은 경우에도 한때 32평짜리가 그래요. 가격이 4억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11월 6일 갑자기 4억 3천, 4억 4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지. 지금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4억 4천, 5천, 6천 올해는 또 A타입 판상 같은 거 5억 넘게 지금 나오고 우리가 싸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확 생각이 다른데 너무 좀 경제학 원론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야.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아니야. 결국은 우상향하겠지만 현재 단기로 봤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하락시장으로 가지 않겠냐는 나의 소신이다. 그럼 뭐 현대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있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니는 현대하고 나는 삼성할게 그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달천 박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래 판단하지만 저는 그래 반대다.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아무래도 우리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규제 지역에 해야 될지 비규제 지역으로 해야 될지 알 수는 없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 아빠 하반기에 오를 거냐 안 올 거냐 비교했는데 시간의 문제는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한다는 말이 맞죠? 전체가 언제까지 전체가 우리가 길게 보면 말을 갖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길게 보면 가면 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지. 거죠. 길게 보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가면 부동산 오를 거면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면 길게 하는데 현재 부동산 흐름이라는 게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이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탄력이 있잖아. 아니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조금만 더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싸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싸다. 떨어지는데 사면 안 되잖아. 그죠. 지금은 부산에가 잠깐만 그 새 아파트만 반등했지 나머지는 그렇게 오르지가 않는데 아직까지 밑바닥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 거는 지금 많이 올라 있어. 사실은 얼마 전에 유구가는 게 지금 7억 5천이면 그렇지. 그 넉 달 만에 1억 5천원에서 그게 갑자기 올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급상승했던 거는 사면 안 되고 그렇지. 좀 안 올라갔던 거나 그 저평가 돼 있는 거 저평가 돼 있는 걸 사면 그건 또 구축 아파트인데. 아마 서울 사람들이 왔을 때 15년 된 거, 20년 된 거 사겠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거 1년 된 거 사겠나. 1년 된 거 사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잖아, 그거. 아니, 많이 올라가는데,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고, 흥분하지 말고. 그래, 아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걸 사야 되냐, 이 말이지. 지금은 내가 보기엔 자기가 가진 자본에 따라서,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본에 따라서 저는 이 전국을 1섹터, 2섹터, 3섹터로 나눠요. 섹터로 나누는 건 뭐냐면, 전국에 서울은 우리가 1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서울과 서울은 1섹터니까 1섹터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 강서구, 서초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서울에서도 구 중에서 제일 하판에 있는 구가 있고 제일 좋은 구가 있잖아. 그 좋은 구에 그 32평짜리를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근데 서울주에서 제일 나쁜 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서울 잘 몰라.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지. 그렇지. 나는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1억이 있으면 이 1억을 가지고 서울로 갈 것이냐, 광역시로 갈 것이냐, 지방으로 갈 것이냐, 그 지방에서도 1군 지역이 있고 2군 지역이 있고 3군 지역이 있어. 저는 그거를 지역과 구와 돈까지를 지역 분석을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돈의 범위에 따라서 찾아가는 게 달라요. 그러면 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대구 같은 거나 인천도 오르고 있고 지금 인천 밑에 어디예요? 인천 밑에 경기도? 대전 그는 오르고 있어요. 왜? 그래프가 그렇게 빅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 현재 부산은 앞으로 하향으로 6개월 설린도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사면 안 되겠네. 6개월 뒤에 사야 되잖아. 아직까지 하향 시장이니까 조금 아직 바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닥이 영원히 바닥 오는 게 아니고 바닥을 가면 멈춰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돌려보니까 몇 월달? 김해가 작년에 7, 8월 달에 밑바닥이더라고. 근데 잠깐 1,000만 원 올랐다가 멈춰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바닥인데 지금을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서는 지금 좀 괜찮을 타이밍인 것 같다. 김해 쪽은? 김해 쪽에. 그럼 부산은 한 3, 4개월 뒤에 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사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포인트 관점을 살펴볼 때 보면 금이라는 가격이 있죠. 네. 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보니까 한 10년 동안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그거는 내가 아직 몰라요. 잘. 이게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주식은 상당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주식을 옛날에 좀 하고 있죠. 경험이 있지만 하고 있어요. 요즘 또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 노후 대비로 해서 장기 투자로 한다면 주식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왜? 기업은 항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좋은 기업, 앞으로 될 만한 기업에 장기 투자로 진행한다고 하면 노후 준비로 나는 주식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아파트, 부동산은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초저금리에 대한 유동성 확대 부분하고 통화량에 대한 너무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 그 통화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파생도가 중요하다니까. 통화가 중요한 게 지금 돈을 찍어내면서 사람들은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돈은 통화량은 중요하지 그런 않아요. 돈들이 결국 어째 보면 뭐 생활비로 쓰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에 대한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초저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유동성 확대,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옛날에는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요즘 막 불안해하는 거야. 왜? 이게 또 돈의 가치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전화를 참 많이 못 받았습니다. 투자자분. 근데 요즘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 되는 4월 말부터는 여러 가지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문의가 상당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제대로 박사 TV에서 1, 2, 3월달 1, 4분기에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매 시장이 조금 올랐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 2, 3년 올랐잖아. 그래, 근데 여기 있잖아.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좀 떨어진 이런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부산이든 특히 뭐 전국을 뭐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산 부동산 투자 종목 중에서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지가 분양권을 강의한다고 그러네. 강의하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분양권. 아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되잖아. 아닙니다. 계약금,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계약금 10% 걸어놓고, 물론 다주택자들은 당첨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초반에 나와 있는 것을 사놓고, 2년 뒤에 일반 가세 될 때쯤, 입주하기 전에 딱 팔면, 주택 소유의 부분도 들어가지 않고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의 그런 가세 부분도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이런 분양권도 매력적이네. 분양권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입지 입지 어느 중요하죠. 입지의 아파트를 살 것인가 좋은 아파트의 그런 분양권은 반드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부 다 제목이 사야 할 분양권, 사지 말아야 할 분양권 강의가 그렇죠. 됩니다. 6월달에 아마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바사가 그래서, 강의를 뭐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를 거예요? 저는 오른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저는 내린다는 거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이 정책이 아직까지 길게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또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물론 시장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제가 보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요소와 부동산 정책이 지금 제가 하락 시장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상승 시장을 유도하니까 바로 1, 2년 뒤에 바로 상승이 되더라 아닙니까? 아니 정부의 정책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규제 정책만 펴면 올라가고 펴면 올라갔잖아요. 아니야. 문재인이 그 2014년도에 뭐 부동산 3법 해가지고 그 완화 정책을 하니까 가격이 빡 올랐잖아. 2016년, 17년에 계산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2017년도부터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기차는 달리면 멈추지 않는 말처럼 아직까지 그 정책이 안 먹히는 거라. 정책이 보통 1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도로 박사와 달천 박사의 그냥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만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영상 한번 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자. 유튜브에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어요?